그는 이 죄를 치워버렸다. 캔버스를 바닥에 눕힌 채 그 위를 돌며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또 통째로 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 화면을 들여다보면 충격이다. 캔버스에는 물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못 나사, 자갈 같은 잡동사니가 있고 심지어 죽은 곤충, 담배, 꽁초까지 붙어 있었다. 그림이 아니라 어떤 사고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는 직관대로 설명한 글입니다. 사실 서양은 수백 년 동안 이 죄를 세우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폴록이 캔버스를 누이면서 수직에서 수평 작업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잭슨 폴록을 20세기 미술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또 세계 미술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캔버스를 눕히고 물감을 뿌리는 작업을 폴록 이전에 어떤 작가가 했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폴록이 영웅적인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친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혹시 그렇다 해도 폴록이 우연히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지기가 곤란하고 폴록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폴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했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록의 드리핑이 나오기 10년 전 1936년입니다. 벽화로 유명한 작가 멕시코의 다비드 알파로 시케루이스가 뉴욕에 작업실을 만듭니다. 작업실 이름이 레베레토리 오브 모던 테크닉스인 아트입니다. 직역하면 현대미술의 기술 실험실입니다. 글자 그대로 새로운 예술 기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실을 만든 시케루스는 자기 나라 멕시코를 침략한 스페인에 저항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대중을 더 흥분시키고 메시지를 더 강하게 보이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일단 시케루스는 귀족스러운 이 죄를 싫어했습니다. 대신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물감을 뿌리고 흘리고 또 여러 이물질을 넣어 화면을 사건 현장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나타난 효과를 컨트롤드 액시던트, 즉 통제된 우연 또는 통제된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장에 잭슨 폴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있고 그때가 잭슨 폴록이 24살 때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잭슨 폴록은 이때 본 시케루스를 따라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흔적은 또 있습니다. 1943년 패기 구겐하임이 사는 아파트에 그려놓은 초대형 벽화에도 시케루스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벽화는 시케루스 주특기입니다. 둘째, 형상이 또렷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긴 행렬로 그리는 것도 시케루스 스타일입니다. 셋째, 유화물감 작업에 생뚱하게 수성 페인트를 뿌리고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낌과 스타일은 분명히 시케루스와 같습니다. 하여간 폴록이 그린 이 벽화는 대박을 쳤습니다. 폴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벽화를 보고 당시에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극찬을 합니다. 호안 미로 이후 가장 위대한 미국의 화가라는 것입니다. 이 찬사는 단순한 찬사를 넘어선 것입니다. 폴록이 하는 작업, 즉 캔버스를 누이고 뿌리는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후 폴록은 본격적으로 드리핑을 하고 패기 구겐하임은 이를 전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을 언론이 주목하면서 잭슨 폴록의 신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까지 유명했던 시케루스는 더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시대, 같은 기술을 사용한 두 작가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이 둘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바꿔 놓았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케이루스는 뿌리기를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기법으로 포스터와 플랜카드를 만든 것입니다. 반면 폴록은 이 기법을 회화의 역사를 바꾸는 무기로 쓴 것입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올 오버 페인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화면에 초점을 두지 않고 화면 전체에 골고루 뿌리는 액션 페인팅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행위로 인한 흔적 그 자체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칼은 같았지만 칼이 향한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예술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역사에서 늘 보는 장면입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볼까요? 초기에는 누가 누구를 따라했고 누가 원조라고 재판까지 했습니다. 그때 삼성은 조 단위의 엄청난 손해배상을 애플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이 화면을 접는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전략만 있다면 뭐든지 해볼만 하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